네, 안녕하십니까. 모토다이렉트 장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제네시스님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긴 주행거리를 자랑하는 하이브리드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탑 10을 저희가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 연비가 좋은 차를 소개해 주시는 건가요? 연비가 좋은 차라기보다는 한 번에 주유했을 때 네. 가장 멀리 가는 차예요. 그러니까 네네. 연비가 안 좋은 차라고 하더라도 연료통이 크면 멀리 가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네. 한 번에 주유로 해서 가장 멀리 가는 차 어떤 것들인지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하이브리드가 참 대세잖아요. 원래 이제 전기차로 넘어가기 전에 하이브리드를 이렇게 밟고 넘어가는 추세였는데 전기차가 워낙에 또 잘 나가다 보니까 저는 전기차로 빠르게 이게 넘어갈 줄 알았어요. 하지만 최근에 이제 전기차 화재가 연달아 일어나면서 고객님들이 전기차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당분간 또 하이브리드로 많이 넘어가지 않을까.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기차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번에 화재가 일어나는 거 보니까 아직 전기차는 잃은 건가? 장팀장님 같은 경우는 특히 전기차 되게 좋아하셨는데. 저는 정말 좋아하죠. 네. 왜냐면 유지비도 적게 들고 힘도 좋고 엔진오일 갈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전기차가 굉장히 편리하고 유지비도 적게 드는데 전기차 화재 건으로 인해서 지금 네. 하이브리드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네,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이니까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긴 주행거리를 자랑하는 하이브리드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0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0위는 일본 차입니다. 네. 도요타의 그랜더 하이랜더 하이브리드. 요거 참 이름이 어렵네요. 네. 요거는 한 번의 주유로 네. 무려 996km를 갈 수가 있습니다. 거의 천이네요. 네, 거의 뭐 1000km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요거는 2024년에 새롭게 출시된 모델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중형차가 아니라 대형 SUV예요. 대형 SUV인데도 불구하고 네. 거의 1000km 가까이 주행이 가능한 겁니다. 와, 네. 그럼 물론 이제 공인연비가 좀 떨어지긴 하겠지만 네네네. 연료통이 크기 때문에 연료가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1000km 가까이 주행을 할 수가 있다. 네네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이 하이랜더 같은 경우는 대형 SUV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넓은 실내 공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10위는 도요타의 그랜더 하이랜더 하이브리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위를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9위도 일본 차입니다. 일본이 하이브리드를 좀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9위는 바로 렉서스의 RX350H입니다. 렉서스 RX350H는 디자인도 상당히 좋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1억에 육박하는 프리미엄 SUV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요거는 주행거리가 무려 997km 나옵니다. 와, 이것도 천이네. 네, 네네. 이것도 거의 뭐 1000km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복합 연비는 13.6km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차에는 이제 소렌토가 있잖아요. 네네. 소렌토보다는 연비가 좀 덜 나오는 편이죠. 소렌토는 15가 넘잖아요. 네, 그죠? 15가 넘죠. 그래서 요것도 연료통이 좀 크지 않나. 그 다음에 이제 8위입니다. 8위는 우리나라 차예요. 뭡니까? 네. 현대 소나타 하이브리드입니다. 네. 소나타 하이브리드는 1.6 터보 하이브리드가 아니라 2.0 가솔린이에요. 터보가 아니에요. 네네. 2.0 가솔린 하이브리드고 복합 연비가 무려 19.4km예요. 복합 연비가 상당하죠. 근데 왜 이렇게 인기가 없을까요? 그러게요. 미치겠네. 왜 이렇게 인기가 없을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주행거리 총 주행거리 얼마나 가나요? 세계에서 가장 긴 그 하이브리드 차 8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8인데 네. 왜 이렇게 인기가 없을까요? 이것도 1000km 갈 거 아니에요? 요것도 뭐 1000km에 육박한 거죠. 998km 나옵니다. 야. 근데 이제 공인연비가 19.4km이기 때문에 네. 사실상 이제 실주행거리는 이제 1000km가 넘는다. 그렇네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자, 그 다음에 이제 7위입니다. 근데 이제 7위도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게 네. 요거는 고성능 스포츠 쿠페예요. 그런데 주행거리가 길다는 거예요. 보통 고성 스포츠 쿠페 같은 경우는 주행거리가 보통 보통은 짧다고 생각들을 할 텐데 이건 길다고요? 그렇죠. 고성능 스포츠카 하면 뭐 포르쉐, 뭐 M3 이런 차가 떠오르잖아요. 네, 그렇죠. 그 차 연비 네. 진짜 쓰레기잖아요. 그렇죠. 뭐 네. 3km, 뭐 5km 이렇게 나올 텐데 네네네. 고성능 스포츠카에 하이브리드를 얹어서 주행거리가 무려 1036km 나오거든요. 대단하다. 바로 네. 일본 차입니다. 렉서스 LC500H입니다.
아, 대단하네. 요게 네. 무려 주행거리가 1036km나 나와요. 네네. 근데 요게 1억이 넘는 고성능 스포츠 쿠페입니다. 네네. 대단하죠. 네네네. 자, 그 다음에 6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위도 아쉽게 일본 차예요. 일본이 진짜 하이브리드는 정말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뭔 차인가 이거는? 네. 토요타의 프리우스입니다. 저 이 차 알아요. 저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제가 그때 당시 3세대 모델이 나왔었거든요. 네네. 네. 그때 이걸 탔는데 너무 조용한 거야. 그렇죠. 네. 저도 네. 토요타 프리우스 하이브리드를 처음 봤을 때 네.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뭐 이런 차가 다 있어. 기름을 한 번 넣었는데 어. 한 번 넣으면 이건 3배 정도 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 예전에 다른 네네. 차에 비해서 맞습니다. 그 정도로 주행거리가 길었죠. 연비가 네네. 좋았죠. 네네. 토요타 프리우스 같은 경우는 무려 1037km를 달릴 수가 있습니다. 네네. 토요타 프리우스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초로 양산된 풀 하이브리드 자동차예요. 하이브리드의 뭐 시조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복합 연비가 무려 24km나 나옵니다. 굉장히 잘 나오죠. 네네네. 그리고 이제 연료통도 그렇게 작진 않은 건데, 네. 연비가 워낙에 좋다 보니까 주행거리가 1037km로 6위에 이제 달하는 그런 차입니다. 네. 장기 렌트 리스 각종 상담 문의는 유튜브 우측 하단에 있는 더보기를 눌러주시면 카카오톡 채팅, 전화 상담,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밴드 카카오 채널을 가입하시면 최신 프로모션 정보를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장기 렌트 리스는 뭐다? 모토 다이렉트. 자, 그 다음에 5위를 살펴보겠습니다. 5위도 일본 차예요. 토요타 시에나입니다. 시에나? 시에나 유명하죠? 시에나는 승합차잖아요. 승합차. 근데 그게 길게 간다고요? 카니발만한 차인 거죠. 네네네. 요거 주행거리가 무려 1039km나 나옵니다. 미니밴 중에서는 가장 네. 긴 주행거리를 자랑하는 그런 차량이고, 네네. 복합 연비가 무려 14.5km입니다. 네. 카니발이 요거보다 조금 덜 나오죠. 이 시에나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혼다 오디세이보다 더 인기가 좋은 그런 미니밴이에요. 네네네.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인기가 굉장히 좋은데 좀 안타까운 게 카니발이 있잖아요. 네네네. 카니발은 9인승이에요. 네네. 그래서 혜택을 받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시에나 같은 경우는 7인승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9인승이 없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만약에 이게 9인승으로 나왔다고 하면 아마 시에나로 넘어갈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맞아. 저도 마찬가지로 카니발하고 시에나를 고민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시에나를 봤었는데 이게 9인승을 선택을 못하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는 그때 카니발을 선택을 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위입니다. 네. 4위 참 뿌듯하네요. 뭔데요? 우리나라 차입니다. 네. 우리나라 국산차 판매 순위 1위 차량입니다. 그러면 소렌토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네네. 4위는 기아 소렌토 하이브리드. 주행거리는 1054km입니다. 와, 대단하네.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인기가 많은 차량이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복합 연비가 15.7km나 나오는 그런 차량입니다. 중형 SUV 치고는 좋잖아요. 이 정도면. 그렇죠. 그죠? 굉장한 거죠. 그래도 이제 4위 자리에 우리나라 차가 있다는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자, 그 다음에 이제 3위도 우리나라 차예요. 대단합니다. 대단하네요, 네. 우리나라 차. 네. 3위는 현대 엘란트라 하이브리드. 현대 엘란트라 하이브리드는 좀 생소하죠? 네네. 이거는 예전에 이제- 엘란트라 있었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외국에서 이제 엘란트라라고 하는 거고, 아반떼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반떼. 네. 아반떼 하이브리드인데, 요거는 무려 주행거리가 1078km입니다. 대박. 그리고 이제 그 엘란트라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현재 네. 세계에서 연비가 가장 좋은 차 2위에 올라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요. 네. 23km로 연비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2위는 아쉽지만 일본 차입니다. 토요타의 캠리 하이브리드예요. 네. 캠리도 명차죠. 그렇죠. 굉장히 명차인데 네. 주행거리가 1104km나 나옵니다. 네. 캠리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이제 중형 세단으로 복합 연비가 무려 22.1km 나오는 차량이에요. 와, 어마어마하죠. 소형 세단도 아닌데. 그렇죠. 예, 예. 그래서 2위는 토요타 캠리 하이브리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는 1위만 남았습니다. 궁금해요. 1위 정말 기대가 되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일본 뭐 차일까요? 일본 차 아니면 국산차 둘 중 국산차일까요? 하나겠죠. 예. 둘 중 하나겠죠? 왜냐하면 하이브리드 차는 그렇죠. 일본 차 아니면 국산차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예. 지금까지 딱 보면은 10위부터 2위까지가 일본 차, 그 다음에 우리나라 차. 그렇죠. 요 싸움이에요. 그럼 1위가 뭘까? 1위가 과연 뭘까? 정말 궁금해 하실 텐데요. 잠깐, 1위 궁금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네네네. 1위가 네.
정말 뜬금포예요. 뭔데요? 일본 차도 아니고 한국 차도 아닙니다. 미국 차입니다. 미국 차는 연비가 안 좋아요. 근데 하이브리드가 나왔어요. 이번에. 그래요? 아, 그래요? 1위는 포드 F150 3.5L 하이브리드입니다. 와, 의외죠? 의외요. 예. 네. 요거는 이제 주행거리가 1133km입니다. 대단하네. 굉장히 네. 큰 차량인데 네네네. 4륜구동에 V6 엔진을 탑재했고 우와. 436마력에 네. 78.8 토크를 자랑하는 풀사이즈 픽업 트럭이에요. 그럼 차 무거울 텐데. 굉장히 무겁잖아요. 네네네. 근데 주행거리가 굉장히 길잖아요. 네네. 근데 3.5L 터보 하이브리드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면은 이게 주행거리가 좋진 않을 텐데 그러니까 연료통을 그거 같아. 얼마나 크게 씹어놓은 거예요. 이거 한번 연료통 한번 찾아보고 싶긴 하다. 중간에 네. 그 전투기들 공중 구비하는 것처럼 네, 그렇게 그러니까. 구비해줘서 가나 싶기도 하고 아니면 피카 트럭이니까 네네. 뒤에다 기름통을 좀 싣고 또 싫고 뭐 그런 그 꼼수를 썼나요? 그러지 않겠죠. 자, 어쨌든 1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포드 F150 하이브리드 네. 차량인데 이게 1133km란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이게 연비가 10.2km가 나옵니다. 그럼 연료통은 100리터가 넘네. 그렇죠. 연료통이 큰 거죠. 그러네. 그래서 아까 네네.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이게 공인연비 순이 아니라 네네네. 그냥 주행거리를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차를 뽑아보는 거예요. 저희가. 네네네. 그래서 이제 포드 같은 경우에는 공인연비가 좋다라기보다는 이 연료통이 크다. 그래서 주행거리가 세계에서 가장 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기회에 다음 기회에 한번 복합 연비 순위도 한번 좀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저희가 세계에서 가장 공인연비가 좋은 차량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네네.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세계에서 가장 긴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는 하이브리드 차를 한번 알아봤는데요. 예.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차를 선택할지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